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우전에서 서방 측은 자기네들 무기를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미디어를 동원해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황을 바꾼 진짜 체인저는 없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무기는 조용하게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특징은 펀치가 훨씬 길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다연장 로켓 스메르치가 하이마스보다 사정거리가 더 깁니다. 대전차 미사일 코르넷도 그렇고 공대공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R-37M입니다. 수호이 35S, 미그 31BM,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에 탑재되는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오픈 데이터로 300km에 이릅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R-37M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400km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속도는 마하 6으로 극초음속에 해당합니다. R-37M은 흔히 미제 AIM-120D 암람과 비교됩니다. 그러나 암람의 최대 사정거리는 180km에 불과합니다. 속도도 마하 4.5로 훨씬 느립니다.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가 길다는 것은 탐지 범위 역시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투기는 수호이 25 같은 지상 공격기 말고는 우크라이나 영공에 웬만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거리에서 타격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F-16을 제때 지원하지도 않겠지만 설사 제공하더라도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황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러시아 군사 기술을 깔보면서 까보러니 뭐니 하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하하는 이들도 있는데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한참 앞서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원과 관련해 키예프 정권이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키예프에 대한 백지 수표식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 이겨야 한다는 압력이 키예프 정권에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년 대선까지는 끌고 가려 한다는 대목입니다. 공화당도 라이노나 네오콘의 경우 민주당 네오리버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전과가 거의 없자 영상 조작과 짜깁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1월 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지휘소와 탄약고를 폭파시켰다고 주장한 영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폭파 장면은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군이 쓰다 버린 민가를 원격으로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선전부는 이 화면을 재활용했습니다. 왼쪽 화면은 우크라이나 사격을 추적해 밝혀낸 군사 채널 워모니터입니다. 워모니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활강폭탄 JDM으로 바그너 그룹 진지에 타격을 입혔다는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바그너 그룹이 3면을 포위한 채 계속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키예프군이 완강하게 버티고는 있지만 바그너의 점령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지 전차로 하루 100m에서 200m가량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바라본 바흐무트의 사진입니다. 뿌연 흰 연기가 위성에서도 포착될 정도로 교전이 치열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철수했다는 얘기는 가짜뉴스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아주 집요하다면서 토끼 머리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속도는 느리지만 마치 풀을 베는 것 같은 작전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병사도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금속 산업단지까지 치고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부상병 수송 차량으로 무기와 탄약을 나르고 있다고 러시아 정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적 십자가 표시된 차량은 공격할 경우 인도주의를 무시한다고 비난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전사한 다빈치라는 코드명의 네오나치 라이트 섹터 조직원과 그의 약혼녀입니다. 다빈치는 늑대를 사육하면서 사망한 러시아 어린이의 뼈를 던져준 잔인한 파시스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약혼녀 역시 라이트 섹터 조직원으로 키예프 시의원입니다.
그녀는 유럽연합위원회에서 평화를 주제로 연설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나토는 이런 엽기적인 자들을 대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반데라주의자인 다빈치가 전사자 키예프 정권은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젤렌스키부터 자루지니 참모총장, 레즈니코프 국방부장도 그를 주문했습니다. 한 러시아 병사가 격파된 우크라이나군 T-64 BV 전차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파괴된 전차 2대가 더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미디어들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 장면입니다. 바흐무트 전선에서 파괴된 M113 장갑차입니다.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인데 전면 엔진룸과 조종석 부분이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M113 장갑차는 베트남전 때부터 대량으로 생산된 전장의 버스입니다. 물론 추가 장갑으로 보강은 했지만 성능은 원판 불변입니다. 영국이 지원해준 스토머 대공보병 전투차가 랜셋 자폭드론에 격파되기 직전의 영상입니다. 어떤 기갑 장비가 됐든 드론에 포착되면 여지없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최초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러시아식 유머입니다. 표범 가죽 무늬의 천을 전차 위에 덮어놓고 레오파르트를 잡았다고 서방을 놀려먹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랄 바곤 자보드 등에서 만든 전차를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신형에 속하는 T-90과 T-80 그리고 T-70이 개량형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차가 모자라 구형 T-62까지 창고에서 꺼낸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 CNN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노획한 무기들을 이란에 보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이란에 보내 역설계하는 데 보탰다고 소식통을 이용해 전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가 거저 얻은 무기를 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시청사에서는 르네상스당의 정치인 아타나스 슈테파노프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청사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이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파시스트 깃발을 내던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외교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머쓱해졌습니다.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은 이란이 사우디를 기습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도 내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동맹이던 사우디가 적성국인 이란과 다시 친해지자 속으로는 뒤집어지면서도 짐짓 차분한 척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화해는 미국 패권에 또 하나의 크랙을 가게 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당혹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나프탈리 바넷 총리는 두 나라의 수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 전개라면서 이는 이란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항하는 지역연대도 치명타를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